이번 시간은 외신 핫이슈 시간입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4월 개최를 위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어떤 회의입니까? 예,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4월 8일부터 이틀간 열어지는 행사고요. 네. 보통 13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장관급 회의로 개최가 될 것이고요. 언론 학자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평화유지 관련한 전문가들이 1,300명 정도 보통 오시는 걸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회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로서는 의미가 또 좀 큰 게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제 위상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아시아에선 최초로 지금 열게 되는데요. 유엔 가입 30주년인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해지요.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확보와 한반도가 이런 평화 유지 프로세스를 국제 무대에서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K 방역과 외교 성과를 만방에 다시 한번 널리 알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130여 개국 대표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의 어떤 역량을 과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위 이사국 진출을 저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도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국제 행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지난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열린 이래 평화와 안보 분야의 최대 고위급 회의로 자리매김했죠. 그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 오래된 회의는 아닙니다. 2015년부터 계속된 건데요. PKU 분야에서는 최고급 협의체라고 볼 수 있죠. 평화유지 국방장관 회의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외교 국방장관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유지 장관 회의로 변경이 됐습니다. 2015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평화유지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후속 회의체로서 장관권 회의가 매년 열리게 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이 아니라 2015년이었군요. 15년도에 정상회의고 16년도부터 이제 매년 정도 장관급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열린 유엔 본부 개최 3차 회의에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 국방 외교를 대표해서 참석하기도 했었죠? 예, 한반도 평화 유지 구상이라고 하죠. 2019년 3월에 유엔 본부가 3차 회의 개최했을 때 한국의 국방 외교 대표단 대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평화 유지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양성 평등이라든가 국제 평화 유지, 한반도 평화 유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관해서 구상을 발표를 했고요. 평화 유지는 교육 훈련 저희가 잘할 수 있죠. 그런 분야들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내년 회의 의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희한테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그 당시에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평화 유지의 한 일원인 회의이기 때문에 최고급 회의체에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요청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요. 평화의 길 도보답사라든가 참여한 국가 대표들에게 판문점 방문들이라든가 우리가 왜 한반도 평화를 그렇게까지 원하는가. 외국에서 보면은 북핵이 단순히 안보적 위기인데 왜 저러려고 노력하나를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아까 K방역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또 아프리카에 방역 마스크 6만 장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한국의 K방역 노하우를 전달하는 의제도 혹시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한국을 금지시키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코로나가 우리한테 악재로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 우리가 성공적인 모델로 방역을 해가면서 다른 나라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강경화 외교장관께서 여러 가지 화상 회의를 통해서 K 방역 모델이라든가 관련 여러 가지 마스크 수출 같은 것들을 선도적으로 잘 했습니다. 물론 이 회의에서도 그때도 코로나 시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한국의 방역 모델이라든가 K 방역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도 좀 살펴볼까요?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확대되고 있거든요. 또 남중국해에서 양측이 동시에 군사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중국은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다시 침범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사실 지금 홍콩 문제로 인해서 더 격화됐죠. 네. 미중 간의 갈등들이 지금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볼튼 회고록에서 버릴 수 있는 동맹국의 순위를 매겼어요. 네. 그랬는데 안타깝게 대만이 1위로 언급을 했던 거죠. 중국이 트럼프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트럼프 이런 발언들을 근거로 대만을 버릴 수 있는 나라 1위로 언급도 했고요. 사실 중국은 홍콩이나 대만 문제는 내정 간섭으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핵심 이익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 굉장히 많은 활화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도 사실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한반도 문제는 미중이라는 강대국의 지지 없이는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의 좋은 조건은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지지해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사실 이러한 그림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유연해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비핵화 남북관계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은 최소화할 수 있는 미중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런 것들이 좀 불비한 사건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중 간의 어떤 일정 정도의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요청이 왔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방부, 합참, 외교부 모든 관계부처들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약화되지 않고 10년, 20년 길어질 경우에 우리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제2의 냉전으로 갈 수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는 저는 뭐 과감한 대북 전략에 관련된 획기적인 전환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를 역으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키신저적인 패러다임 전환도 검토해 보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전되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